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성장했고 특히 문화 선진국으로 단연 최고의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월드컵 개막식에서 울려 퍼진 가수 이재의 한국어 가사 또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7월 19일 폐막식에는 또 우리의 자랑스러운 BTS가 무대에 오른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지금 세계인들의 눈과 귀는 우리 한국을 향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문화 강국 대한민국에 대해 강의해 주실 오효진 전 국정홍보처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네, 오효진 국정홍보처장님은 충북 청주 출생으로 대전 중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국문과에서 학석과정을 마치신 뒤 충북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문화방송과 조선일보, SBS에서 기자로 활동을 하신 뒤에는 정보공보실의 국정홍보처장과 청원 군수를 역임하셨습니다. 3.8 의거 당시 대전고등학교 1학년으로 직접 참여하신 3.8 민주의거의 산 증인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최근에 일어났던 괄목할 만한 문화 현상이 왕과 사는 남자 영화였습니다. 우리 국민 4명 중에 한 사람은 이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제외하면 3명이나 2명 중에 이 영화를 봤다는 대단한 성공을 거둔 영화입니다. 조금 전에 어떤 내 친구 하나는 재미없다고 그러는데 보신 분 재미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미있었죠? 그 친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영화가 얼마나 성공을 했나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광천골 안쪽에 위치한 청룡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겨울에는 강가에 냉기가 슉, 절벽에서는 한기가 싹 내려오고 해적에 유배지도 않는 말씀. 이곳을 유배지로 지정한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누가 얻은 말이다. 웃어.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셨어. 귀양온 양반이 누군지 아십니까? 도상군 이용이에요. 얼마 전까지 이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요. 로상과 통하는 자는 죽어야 한다. 이놈이 감히 왕족을 능멸하는가? 출정하라! 더 이상 나로 인해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다.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1700만 명) 정도가 봤습니다. 명량이 1위였는데 2위 약 몇십만 표 차이로 2위가 됐습니다. 돈은 제일 많이 벌었답니다. 1518억 원을 벌었대요. 미국에서는 제일 많이 벌었답니다. 명량도 이기고 기생충도 이겼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성공을 거둔 왕과 사는 남자,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는 조금 뒤로 미루고요.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 최대의 문화성국이 됐다고 합니다. 놀랍죠? 작은 영토 우리나라가 크기로 따지면 109번째라고 합니다.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어서 남쪽만은 10만 제곱킬로미터가 조금 넘습니다. 이런 109위의 나라가 나라의 힘은 5위 내지 6위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와 포브스가 세계의 강대국 순위를 매겨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입니다. 우리나라가 자그마치 6위를 했습니다.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중국이고 3등이 러시아고 4등이 영국이고 5등이 독일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6입니다. 그 엄청난 나라 프랑스가 우리 뒤에 있습니다. 우리를 항상 앞서서 얕보고 있던 일본이 8위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 1953년도 우리 GDP가 63달러가 7달러, 가봉보다도 가난한 세계 최빈국이 우리가 6위가 됐습니다. 엄청난 나라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수출은 세계 5위입니다. 하나 또 올라갔습니다. 일본을 뛰어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경제 순위가 10위권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5위권, 6위권 절반을 뛰어넘었습니다. 군사력은 5위입니다. 우리를 어느 나라든지 미국에게 대항을 해서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탱크의 대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200대나 됩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다 합쳐도 1000대가 안 됩니다. 우리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F-21 4.5세대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있고 상당히 열심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메모리만 따진다면 압도적으로 우리가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없으면 세계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세계의 인터넷이 끊어집니다. AI가 끊어집니다. 자율주행 주행차가 끊어집니다. 모든 우리 카톡이 끊어집니다. 조선은 자그마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겠지만은 절반 정도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고 기술력은 세계 당연 1위입니다. 고단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년도입니다. 내년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일본의 100대 기업을 합친 것보다도 많답니다. 많을 거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를 비롯한 우리 선배님들, 여러분들 6.25 때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때는 6월 달이 신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6월 달에 입학식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같은 친구들은 모두 다 6월 입학생입니다. 그때 입학하자마자 난리가 나서 교과서가 불탔습니다. 학교가 불탔습니다. 노트가 없었습니다. 연필이 없었습니다. 고무가 없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우유를 타 먹었습니다. 미국이 갖다 줬습니다. 입을 것도 없어서 보물자 입고 다녔습니다. 굶는 게 일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는 신발도 없어서 맨발로 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팬티 한 장만 입고 왔습니다. 이러던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세계 5위, 6위가 됐고 세계를 이끄는 엄청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는 어떻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BTS를 비롯한 우리나라 K-팝이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는데 돈을 4번째로 많이 벌고 있다고 합니다. 식품도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70년대 초에 세계 여행을 할 때 김치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떡볶이 흔한 음식입니다. 김밥, 삼겹살 없어서 못 먹습니다. 동이 났습니다. 불닭볶음면은 연간 10억 개가 팔린답니다. 세계인 가운데 불닭볶음면을 안 먹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모든 나라에 이 우리나라 K푸드가 팔리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어떻습니까? 12조 원을 수출하는데요. 미국의 화장품 수출을 뛰어넘었습니다. 프랑스에 이어서 우리가 2등입니다. 제가 젊어서 외국 가면은 시세이도 화장품, 코티 화장품 이런 거 사다가 바리바리 사다가 우리 친척들, 친구들
우리 집사람 친구들 나눠주기 바빴습니다. 지금 거꾸로 됐습니다. 영모라죠. 영모가 뭐죠? 우리나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냈습니다. K 콘텐츠는 어떻습니까? 넷플릭스라고 여기 있는 분들 거의 다 보실 겁니다. 그 넷플릭스의 1등에서 5등까지를 거의 매일 한국의 콘텐츠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25%를 우리 한국이 차지하고 있답니다.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BTS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이거 잠깐 감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Army, thank you. 대한민국 정부 10개가 있어도 사흘 동안에 19만 명을 동원할 수 없습니다. 19만 명을 갑자기 아리랑 떼창을 시킬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을 전부 다 합쳐도 이런 일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오직 BTS 7명만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만 이런 게 아닙니다. 세계 40몇 개 도시를 돌면서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K-컬처, K-문화의 힘입니다. BTS는 여러분 알다시피 방탄소년단에서 첫 글자를 따와가지고 BTS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blood, 피, tears, 눈물, sweat, 땀. 피와 눈물과 땀으로 오늘날의 성공을 이끌었다. 만들어냈다.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또 하나 이거 중요합니다. BTS를 Beyond the Scene이라는 말에서 BTS를 따왔다고 그러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입니다. BTS의 노래들은요. 우울한 청춘만을 노래하지 않고 그 청춘에서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꿈을 노래한답니다. 우울한 청춘을 어루만지고 희망을 준답니다. 이것은 답답한 청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요담에 얘기할 수 있는 한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꿈을 원을 풀게 한다. 곧 한풀이를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이 한풀이입니다. 오늘 한풀이의 예를 여러 편 보실 텐데요. 이 한풀이를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 BTS다. 그런 것이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요 다음 장에 더 설명을 합니다. BTS 성공 원인 중에 우리 민족만의 문화 감수성 꼭 유전되는 DNA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병이 있습니다. 화병, 가슴앓이병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여성분들 다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외국에는 화병이 없답니다. 우리나라만 화병이 있답니다.
그건 뭐냐? 맺힌 한입니다.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가지고 있습니다. 집안이 가난한 한, 공부를 많이 못한 한, 출세하지 못한 한, 여러 가지 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BTS가 말하는 우울한 청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한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한을 풀어냅니다. 그것이 한풀이고 소원풀입니다. BTS가 말하는 무대를 넘는 희망, 이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맨 마지막 보십시오. 한이 원으로 터질 때 폭발적인 성취가 일어납니다. 진짜 얼마나 큰 폭발적인 성취가 일어나는지 이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 대전 출신 여학생입니다. 대전 동구 우리 이양희 의원 지역구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잘 되면 이양희 의원 초청해서 여기서 좀 노래를 부르게 합시다. 대단한 한 성취, 한풀이 보십니다. 대전 변두리에서 가난하게 살았답니다. 드디어 폭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다 단군 이래 최대의 강성대국이 됐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저의 주관과 다른 분들이 말하는 요인들을 제가 종합한 것입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문화의 핵은 한글입니다. 한글은 쉽고 빠르게 배울 수가 있고 과학적이고, 그래서 문맹률 낮추는 데 최고의 공헌을 했고, 문자 해독률이 우리나라가 지금 1등입니다. 한글이 세계적인 열풍이 불어가지고 일본 학생들은 자기 이름표를 한글로 달아서 달고 다니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종학당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독일어 괴테하우스 같은 건데요. 한글을 가르치는 학당인데 외국에 보세요. 자그마치 87개국에 252개국의 한글 학당이 지금 설치돼서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얼마나 인기냐? 여기 들어가는데도 10대 1이 넘습니다. 기다리는 학생들이 몇만 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 여러분, 대학 입시 경쟁률에 3,300대 1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인도에 있는 뉴델리에 있는 내류대학의 지난해 입학 경쟁률이 무려 3,300대 1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 숫자가 나온지 아십니까? 정원이 30명인데 그 학교에 입학하려고 들어온 학생 수가, 기다린 학생, 지원한 학생 수가 10만 명이었답니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배울까요? 한글은 출세의 길입니다. 한글만 배우면 봉급이 3배, 4배, 10배, 20배가 올라갑니다. 신분이 상승됩니다. 우리나라의 과거보론과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고등고시가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252개국 세종학당에서 1년에 한 번씩 1등을 뽑습니다. 그 1등한테는 무슨 기회가 주어지느냐? 대한민국 대학에 와서 1년간 어학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대전에 있는 우리 충남대학이나 청주에 있는 충북대학, 서울대학, 고려대학, 연세대학, 각 대학에 252개 곳에서 온 1등한 학생들이 와서 지금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년 동안에 또다시 시험을 봅니다. 무슨 시험을 보느냐? 장학생 시험을 봅니다.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대부분이 장학생에 뽑힙니다. 그러면 4년간 우리나라 국내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앞에 탄탄대로가 열립니다. 정말로 봉급이 20대 뛰는 나라도 있습니다. 신분이 달라지는 나라도 있습니다. 집안이 삽니다. 동네가 삽니다. 나라가 삽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미국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저도 한때 그걸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세계 여러 나라 252개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의 핵은 누가 뭐래도 한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글 가지고도 저는 몇 시간 떠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열입니다. 이건 자타가 공인하는 겁니다. 우리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1위입니다. 71%입니다. 지능, 우리가 세계 1등입니다. 2등이 일본이고 3등이 중국입니다. 지금 이 세 나라가 다 뜨고 있습니다. 4번까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지무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듣는 춘향전, 심창전, 아까 우리 오시종진에서 오신 분 한 분이 국악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는데 국악이나 시조나 이런 무지무지한 문화적인 유산을 우리가 어릴 때 할머니로부터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이런 엄청난 문화유산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감상하고 눈물을 흘리고 표현할 수 있는 DNA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나라 영화를 만들어내고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뛰어난 겁니다. 세계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제가 한 2시간쯤 강의할까 생각하고 이런 걸 준비해 왔는데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또 안 넘어가네요. 예, 좀 봐요.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소개하고 싶습니다. 13번에 무서운 한풀이. 우리는요, 뒤집어 생각하면 일제 35년입니다. 35년 동안에 겪은 피지배의 서름, 이때 쌓인 한, 이것도 지금 긍정적으로 우리 몸에 쌓여 있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여러분 다 아시죠?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그 문화유산이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쟁도 피해만 입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 무지무지한 문화가 들어왔고요. 또 한이 쌓였습니다. 이것을 풀어내는 작업이 또 엄청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한풀이 하는 또 하나의 현장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은 다 좋아합니다. 울고 넘는 박달재, 이 노래를 세계에서 가장 잘 부르는 여가수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이소라입니다. 얼마나 잘 부르는지 감상하시고 다음 얘기 계속할까 합니다. 제가 트로트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까닭은요, 이게 머지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트로트가 세계를 휩쓸 날이 머지않아 올 겁니다. 국악 판소리가 그럴 것입니다. 창극이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김치 깍두기가 세계의 푸드가 될 줄, 세계의 음식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곧 될 겁니다. 저는 그날을 예견하고 여러분들한테 미리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현재가 지금 세계를 이끌고 있다. 이런 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깨는 걸로 시간을 좀 채워볼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단군 이래 현재만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군 이전, 특히 구석기 시대에도 최고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석기 시대는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인류 역사는 600만 년이라고 합니다. 구석기 시대는 학자에 따라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300만 년, 350만 년 이즈음에서
구석기 시대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인류가 살기 시작했는가? 우리나라 영역에서는 평양 인근에 있는 검은모루 유적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단양에 있는 금굴 유적이라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거기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 70만 년에서 80만 년 전에 우리 한반도 안에 인류가 살았었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100만 년 전부터 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유적을 발굴했었으니까 그런 유적이 발굴되기 이전까지도 상당히 많이 거슬러 올라가서 살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뜻에서 30만 년을 더해서 100만 년 전에는 우리 한반도에 인류가 살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부제가 아까 100만 년 전에 문화사 탐구라고 했죠. 지금부터는 100만 년 전에도 우리가 최고였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글렉 보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잠깐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돌아오겠습니다. 잘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아까는 잘 됐는데 이 사람입니다. 동두천에서 1978년에 미군 병사로 근무하던 하사입니다. 미군 하사 글렉 보웬이 동두천 부대에서 PX에서 노래를 하던 이상미라고 하는 한국 여자와 데이트를 하러 한탄강변 전곡리 연천에 놀러 갔습니다. 거기 자갈밭입니다. 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커피를 끓여 먹으려고 자갈을 줍다가 깜짝 놀랄 걸 발견했습니다. 무서운 걸 발견했어요. 와, 이게 뭔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주먹도끼라고도 하고요. 아실리안 도끼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아실리안 X입니다. 이게 맥가이버 칼이라고 합니다. 구석기 시대의 맥가이버 칼. 구석기 시대에 가장 빛나고 가장 앞선 문화유산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서 찌개라고 망치 돌날 한쪽을 떨어뜨린 찌개라는 구석기 시대 유물만 발견됐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를 깔봤습니다. 서양에 있는 학자들이 이 아슐리안 도끼는 아프리카와 유럽 구석기 시대 선진국에만 발견되고 구석기 시대 후진국인 아시아와 아메리카 쪽에서는 전혀 발굴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은근히 콧대를 높이면서 우리나라를 얕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슐리안 도끼가 세상에 미군 병사한테 발견이 된 겁니다. 이 미군 병사가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본 글렉 보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미국에서 대학에서 고고학과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부족해가지고 미군에 입영을 했는데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군대에 갔다 오면은 병원과 대학이 공짜입니다. 우리랑 같이 학교 다닌 친구 하나도 미국에 갔다가 미군에 들어갔습니다. 시민권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갔다 와가지고 대학과 병원이 공짜입니다. 그 친구는 지금도 그래서 대학을 몇 군데 다녀가지고 한의학과를 졸업해서 한의사가 돼서 지금 미국에서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와서 제가 함께 재미있게 밥도 먹고 놀았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보웬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보웬이 이 돌도끼의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려서 당시 가장 유명한 이 구석기 시대 연구가인 프랑스의 보르도 박사한테 보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보르도 박사가.
만약에 이것이 한국에서 발견됐다면 지도를 다시 그려야 된다. 한국이 구석지대 선진국이 된다. 나는 지금 바빠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서울대학에 가서 김원룡 선생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걸 보여드리라. 그래가지고 드디어 김원룡 선생을 만났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 김원룡 선생이 그 도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손에. 김원룡 선생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이냐. 그 이듬해인 1979년부터 10년 동안 이 양반이 전곡리 여천 일대를 샅샅이 뒤져가지고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천 점의 구석기 지대 유물 아실리안 도끼를 찾아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약 선진국이 됐습니다. 이게 세계 고고학계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득한 옛날부터 선진국이었다는 이런 증거가 바로 이 아실리안 도끼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이 보웬이 해냈습니다. 지금 국립박물관장인 유홍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홍준이 과거에는 문화재 청장을 했습니다. 문화재 청장 시절에 이 사람이 글렉 보웬을 초대하자 우리나라를 일약 구석기 시대의 선진국으로 만든 사람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 현장에 지금 엄청난 전곡리에 박물관, 구석기 시대 박물관이 세워져 있는데 5월 5일 날 축제를 한답니다. 그때 글렉 보웬을 초청하자. 30년이나 지난 사람을 미국 전역을 샅샅이 뒤져서 드디어 그 글렉 보웬을 찾았습니다. 초청해놓고 보니까 놀랍습니다. 이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비우스 지도라고 하는 구석기 시대의 유물 발견 지도입니다. 보십시오. 아프리카와 유럽 지역에서만 발견됐습니다. 전곡리만 유일하게 발견돼가지고 전곡리 한 군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속 판에서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냐. 수만 점의 구석기 시대 유물이 생겨났습니다. 수만 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밀도로 따지면 세계에서 1등으로 많은 구석시대 유물을 보유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가 구석시대에도 많은 인종이 살았고 문화문명이 가장 발달된 지역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얘기하는 말이 성립되는 겁니다. 구석기 시대에도 우리나라는 최고였다. 물론 구석기 시대가 우리 조상 거기 살던 사람들이 우리 조상이냐 하는 점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나오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상이냐는 확실치 않지만 그러리라는 추정하에 보면 한반도에서 우리가 이룩한 구석기 시대 문화도 당시로서는 최고였다. 1등국 지위에 올라갔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자, 글렉 보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한탄강가에 데이트를 갔던 이상미라고 하는 가수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됐는지 압니까? 상미 보웬이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을 초대해서 아주 흡족하게 했다고 합니다. 많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로자입니다. 지금 다음에 글렉 보웬 같은 사람이 또 하나 나타납니다. 유념해서 봐주시고, 그러면요 일본에서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후지무라 신이찌라고 하는 아마추어 발굴가입니다. 후지무라 신이찌입니다. 일본이 열등감에 쌓였습니다.
78년에 한국에서 무지무지한 돌도끼가 발견됐는데 일본은 깜깜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이 사람의 손이 지금 손 보이죠? 신의 손이 됐습니다. 구석기세 유물을 발굴하는데 발굴하는 쪽쪽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만 년 전에 유물이 발굴됩니다. 4만 년, 10만 년, 5만 년, 6만 년, 20만 년, 30만 년. 이거 몇 번? 200번을 발굴하는데 발굴할 때마다 연도수가 올라가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사진은 60만 년 전 원시인들의 집자리가 발견됐다는 그런 신문 기자였습니다. 우리나라를 따라왔습니다. 드디어 70만 년 전부터 그것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 다음 사진을 주목하세요. 맨 왼쪽 사진 땅을 다집니다. 가운데 사진 유물을 감춥니다. 마지막 사진 유물을 발굴하는 척합니다. 맨 위에 제목은 뭔지 압니까? 구석기 발굴 유물은 모두 다 날조된 것이다. 일본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신이찌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 요양병원에 가서 정신 이상 상태가 돼서 요양병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우리는 선진국, 일본은 아직까지도 후진국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정석 깨려고 합니다. 구석기 시대 말기는 충청도가 세계의 중심이었다. 구체적으로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사이가 세계의 중심이었다. 이거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었나? 우선 이분의 얘기부터 듣겠습니다. 이분은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십니다. 서울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계셨던 분이죠. 신용하 선생인데요. 이 양반이 함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그런데 이 구석기인들이 거의 절멸돼 버렸어요. 태양이 90% 차단되고 얼마나 깜깜해지고 추워지겠어요. 마지막 빙기가 언제 왔냐면 약 1만 5천 년 전에 최후의 빙기가 왔어요. 지구상의 인종과 동물의 약 99%가 죽어버렸어요. 가 살아남은 겁니다. 북위 40도 이남의 식물은 살아남고 동물들도 일부 살아남았는데 동굴 속에 거주지를 확보한 구석기인들만 살아남았어요. 동굴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유라시아 내륙에서 북위 40도 이남의 동굴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에 있을까? 뜻밖의 그게 한반도에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서 국제학술회의도 열렸어요. 2천여 개가 있습니다. 들으셨죠? 15,000년 전에 엄청난 추위가 찾아와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동물도 죽고 사람도 죽고 다 죽었는데 얼마나 죽었느냐? 99%가 죽었습니다. 구석기인들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1%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동굴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동굴이 어디가 제일 많으냐? 충청도 지방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문의, 괴산, 단양 이쪽에 많습니다. 대청댐 있는 데 많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입니다. 거기서 25만 년 전에 인골 화석도 발견됐습니다. 코끼리 뼈도 발견됐습니다. 원숭이 뼈도 발견됐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동물의 엄청난 큰 거대 동물의 뼈도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가 최고였던 까닭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신용하 선생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15,000년 전 이쪽 저쪽에서 우리 충청도 지방은 지금의 뉴욕이다.
뉴욕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인구 밀도가 많고 문화 문명이 발달됐던 지역이다 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지금 깨뜨렸습니다. 단군 시대 이전 구석기 시대에도 우리가 대단했다. 그 다음에 15,000년 전 구석기 시대 말기 신석기 시대 초입에도 우리는 대단했다. 그 다음에 4대 문명에 대해서 잠깐 넘어갈까 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도 배웠지요. 세계 4대 문명,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데스강과 티그리스강 유역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날의 페르시아입니다. 미국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잘못 건드렸죠. 대단한 문명 지역을 건드렸습니다. 맨 오른쪽에 우리나라 지도 위에 보시면 파란 동그라미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북만주 지역이고 요하 지역입니다. 요하의 동쪽 서쪽 약 서쪽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문명이 발견됐습니다. 최근입니다. 1980년부터 요하 문명 지역에서 물건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황하보다 천전 빠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우리 민족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대부분이 우리 민족과 맥을 같이 하는 민족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다음입니다. 빗살무늬 토기, 요 다음에 설명하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밖에 안 납니다. 중국 양자강 황하 일체 없습니다. 한 개도 없습니다. 옥으로 만든 공예품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비파형 청동검 고조선의 상징물입니다. 적석총 우리 신라 백제 고구려의 모든 무덤이 전부 다 적석총입니다. 고인돌 고조선의 전유물입니다. 청동기 시대.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수만 점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지금 요하 문명 지역, 요하의 이쪽 저쪽입니다. 요하 문명 지역에서 유적이 발굴되는 것은 중심 지역이 아니라 변두리 지역에서 나옵니다. 중심 지역은 키월친 사막이라고 사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막은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학자들에 의하면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가 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환장하는 겁니다. 황하 지역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 당시 그 땅은 고조선의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자기 거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게 동북공정입니다. 이제 맨 마지막 줄 보세요. 요하 지역은 동이족의 땅이었고 고조선의 영토였고 상당수의 유물이 한반도에서 나오는 유물과 같은 것들입니다. 확인합니다. 이게 왼쪽에 있는 것이 강원도 고산군 문암리 모래밭에서 나온 질목문토기. 옛날 우리가 질목문토기라고 배웠죠. 빗살무늬토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유하문명 지역에서 나오는 빗살무늬토기입니다. 같은 계통입니다. 요 다음에 재미있는 지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위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세계적으로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는 지역입니다. 저 왼쪽 끝에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입니다. 좀 내려오면 터키 지역입니다. 저 볼가강 이쪽으로 쭉 오면은 우리가 무슨 탄 우즈베키스탄 무슨 메니스탄 뭐 키르기스탄 그런 중앙아시아입니다. 시베리아를 거쳐가지고 어디로 오느냐? 한반도 북부 삼각형으로 빨간 표시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로 와서 우리나라로 옵니다. 질목문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는 여기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므로 빗살무늬 토기는 우리 것이나 우리
민족과 유관한 유물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는 항상 얘기를 할 때 우리 여기 친구 나랑 같이 바이칼 같이 갔다 온 친구들 많은데요. 바이칼에서부터 우리 민족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비싼 분이 톡이 이렇게 쓴 그 부분이 바이칼인데 거기서부터 이 루트를 따라서 왔을까요? 우리 쪽에서 북만주에서부터 갔을까요? 이걸 염두에 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기서 발견된 귀걸이입니다. 옥으로 만든 귀걸이입니다. 이 귀걸이는 보시면 귀를 뚫어야 됩니다. 귀를 뚫고 저 옥으로 만든 무거운 귀걸이를 걸었습니다. 이거는 우리만이 했습니다. 우리만이 했다는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보세요. 아까 말한 강원도 고산군 문엄리다. 문암리. 여기서 똑같은 귀걸이가 나왔죠. 소재만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 민족이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이거 하고 산지 모르시죠? 조선 중기까지 우리는 귀걸이를 하고 살았습니다. 사대부들은 반드시 하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언제부터 이게 금지됐느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인 선조 5년에 왕명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왜 금지시켰느냐? 첫째는 송균관 유생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신체 발부는 부모님께 받자온 것이라 감히 훼손하지 아니함이 효도의 처음이요. 신체 발부를 손대지 말아라. 그러니 오랑캐의 풍속인 귀걸이를 하지 말아라. 왕명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뚫은 사람은 봐주겠지만 앞으로 뚫는 사람은 왕명에 의해서 철저히 다스리겠다. 그 이후에 우리 민족이 귀걸이를 하는 풍습이 사라졌습니다. 그 덕에 우리 여러분들 여기 귀한 뜰보도 살고 있습니다. 다 뚫을 뻔했습니다. 문암리 유적 보시니까 확실하죠? 아까 지도를 상기하시면서 이걸 좀 보세요. 이거는요, 트랜스 유라시아어, 유럽과 아시아에서 통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쉬운 말로 얼른 얘기하면 알타이어가 어디서 만들어져서 어디로 갔는가를 그림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지도는 2021년, 지금부터 5년 전입니다. 독일의 학자가 40명의 학자를 불러 모아가지고 공동 연구한 결과를 지도로 표시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학자도 4명이 여기에 가담을 했습니다. 트랜스유라시아, 우리말의 조상입니다. 우리말의 조상이 생겨난 곳은 3번으로 표시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 대충 요하문명 지역입니다. 시기도 비슷합니다. 7,000년, 5,000년. 아까는 8,000년, 4,000년이었죠. 비슷한 시기입니다. 3번에서 생겨나서 1번으로 갔습니다. 1번은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저기서 생략됐습니다만 유럽 가가지고 터키와 헝가리와 핀란드를 갔습니다. 같은 계통입니다. 2번은 몽골로 갔습니다. 3번, 4번 이렇게 갔죠. 5번은 산동반도와 중국 동해안과 우리나라 서해안으로 왔습니다. 이게 고조선의 뭐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6번은 저쪽, 지금도 저 6번 지역 가봤는데 우리 민족과 비슷한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7번은
한국의 남쪽 지방으로 왔습니다. 8번이 일본으로 간 겁니다. 우리말의 조상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말의 원류가 동양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가지고 서양으로 갔다는 걸 알고 있죠. 아까 보신 빗살무늬 토기와 그림표가 같지요. 빗살무늬 토기도 우리 쪽에서 간 겁니다. 그쪽에서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문화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그때도 중심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구석기 시대 말기 13,000년 전입니다. 청주에서 쌀 농사가 시작됐습니다. 쌀 농사라고 하면 이제까지 인도에서 원산지인데 중국 운남성을 지나서 바닷가를 지나서 동남아를 지나서 부산으로 들어왔다가 일부는 위로 올라가고 일부는 일본으로 내려가 가지고 전파됐다. 그게 아마 기원전 2000년이나 3000년 전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융조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사는 청원군 옥산면 거기서 13,000년 전에 벽시를 발굴한 겁니다. 2000년, 3000년 전이 아니라 13,000년 전에 벽시를 발견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세계 인구의 60%가 쌀로 주식을 삼고 있습니다. 그 농사가 최초에 우리 땅, 여기서 몇십 킬로밖에 안 됩니다. 엎어지면 코다을 때에서 시작했습니다. 신용화 교수가 얘기한 지역입니다. 금강의 중상류, 남한강의 중상류, 이 지역에서 농사가 처음 발달돼가지고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문화문물이 발달해가지고 세계 문화를 이끌었다 하는 것이 신용화 교수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우리 지역이 이 대전과 충청 지역, 충남북, 경기도 일부 대단한 지역입니다. 오늘날 이런 문화가 일어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근데 이 양반이요, 제가 청원군수로 있을 때 2002년 7월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억울하 죽겠다고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제가 13,000년 전에 벽시를 찾아서 서울대학교와 미국의 기관의 탄소 동위연대 방법에 의해서 시간대 연대를 측정했는데 13,000년 전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세계의 쌀 농사가 여기서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계 학회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주느냐? 중국에서 10,000년 전 것에 생겼는데 중국 것이 으뜸이라고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세계 국제학회를 열면 됩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3,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당장 해드리겠습니다. 국제학회를 얼른 여십시오. 그래서 그해 12월에 국제 벽시 학회를 열었습니다. 그 중국에 주장하던 왕모라고 하는 학자도 왔고요. 미국의 학자도 왔고요. 우리나라 허문회라고 하는 학자도 왔고요. 전부 다 학자들이 와가지고 현물을 보고 오케이, 당신 내게 세계 최고의 오래된 벽시임이 틀림없다. 오케이가 됐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공인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옥산 소로리 벽시입니다. 네알 벽시의 동그라미 친 부분 밑부분을 보십시오. 똑똑 잘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잘랐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사람이 농사지은 벽시라고 해가지고 순화 벽시라고 합니다. 농사지었다는 뜻입니다. 껍질을 보십시오. 벗겨졌죠? 쌀을 벗겨서 먹었다는 뜻입니다. 방아찌였다는 뜻입니다. 뭘로 방아찌였느냐? 몽둥이로 두드려서 찌었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구석시대 말기에 1만 3천 년 전에 그 원시인들이 쌀농사를 우리 지역에서 짓기 시작한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석기 보십시오. 이걸 홈날 연모라고 그러는데요. 동그라미 친 부분이 조금씩 뚫려 있지요. 이걸로 벼모가지를 똑똑 자른 겁니다. 꼼짝없습니다. 세계의 모든 학자들이 맞다, 당신 말이 맞다 해가지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분이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에 기록을 획기적으로 남긴 이융조 박사입니다. 이분이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구석기 시대 유물을 발굴하셨습니다. 이분이 옥산 소로리 현장에서 벽시를 발굴하면서 하고 나서 학자와 매스컴에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결과 BBC 뉴스에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를 발견했다. 순화된 벽시 1만 3천 년 전 건 1만 5천 년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1만 5천 2천 년은 before Christ냐 before present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세계의 농업 교과서를 바꿨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농업 분야에서 구석기 시대 농사를 지었다는 엄청난 획기적인 사건을 만들어낸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로 우리는 후기 구석기 시대 말기에서도 우리가 최고였다. 이런 생각을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글렉 보웬이나 이융조 박사처럼 훌륭한 분은 아니지만은 뒷돈 3천만 원을 대서 국제학회에 인정을 받고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 역사를 새로 쓰는데 조그만 공을 세운 사람의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대단하죠? 박수까지 바란 건 아닙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100만 년 전부터 최고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문화강국이 된 것은 당연하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얘기입니다. 민주주의와 문화강국의 상관관계입니다.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가 보장되지 않으면, 개인의 영업이 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강국이 될 수 없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38 정신을 옹호 발전시켜야 될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요. 일본이 지금 우리보다 뒤처지고 있죠. 중국은 우리를 따라잡으려고 애쓰고 있죠. 근데 안 될 겁니다. 저는 왜 안 되느냐? 일본도 민주주의가 아니고 중국도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12권짜리인데요. 그걸 저는 다 못 읽고 2권짜리를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문명은 서쪽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아까 바빌로니아,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몽, 그것이 서북쪽으로 올라가서 그리스로 올라갑니다. 또 서북쪽으로 올라가서 로마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프랑스로 올라갑니다. 서쪽으로 올라가서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서쪽으로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서 대륙을 건너서 로스안젤레스, 샌프란시스코로 갑니다.
그것이 일본까지 왔다가 드디어 우리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다시 황하문명 지역인 중국으로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또 옹호하고 발전시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미래는 참 밝습니다. 밝은 미래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는 이렇습니다. 간밤에 울던 잿빛 날이 밝아 찾아보니 저막 끝엔 빈둥지마이 고구말리 머나먼 길 다시 엄마 찾아가나 저 하늘에 가물거리네. 둥실 떠가네 높고 높은 저 산 너머로 내 꿈마저 떠가라 둘이 둥실 떠가라 아오매 불망낸 인맥에로 둥실 떠가네 높고 높은 저 산 너머로 내 꿈마저 떠가라 둘이 둥실 떠가라 아오매 불망낸 인맥에로 아오매 불망낸 인맥에로 홈에 불망낸 인맥에로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